자, 이어서 저희는 이제 2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번 문제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보니까 비밀 누설이란 말 나옵니다.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 비밀을 누설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비밀 누설은 얼마인가요? 네, 이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그죠? 불 끄는 거 방해하는 건 무조건 얼마입니까? 5년 5천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긴급조치입니다. 그죠?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다. 긴급조치라는 말, 개폐장치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100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100벌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방자동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해를 하게 되면, 방해는 고의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지장을 줬잖아요. 그죠? 지장을 주는 건 고의성은 없어요. 그러나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구나. 여기서 키워드는 지장입니다. 지장.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금 문제나 과태료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자꾸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적어드리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정리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200만 원 과태료는 뭐가 있죠? 설치명령 위반이라는 거, 특수가연물이라는 거, 그리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된다. 난로나 보일러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 만우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랬죠? 그리고 출동의 지장, 자, 지장이라는 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했다는 얘기는 가서 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구경 잘못하면 2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거짓말한 거예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사명칭 사용. 자, 유사명칭 사용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구나. 유사명칭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름 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답은 어쨌든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에 나오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란 말 나오는데 이거 뭐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방자동차 그 전용구역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차를 세워놓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벌금은 좀 과하죠. 과태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일하게 소방기본법에서 딱 하나가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리고 이제 26번에 보시면, 자, 나왔네요. 연막소독이라는 말 나오죠? 자,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연막소독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어디냐?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전부 다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빠집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닌 거 고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단지라든가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고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시장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도 되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 자, 공장 창고 밀집 지역 가능하죠.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가능합니다. 자, 석조 건물이 아니라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 목조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어야 돼서 답은 3번이죠. 석조 건물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은 불 낼래도 내기가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얘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이 플러스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산업단지가 있고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신고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에 보시면, 이거는 뭐,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했대요. 아시죠? 소방자동차 방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5년 5천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재 진압, 소방대라는 말 나오고요. 인명구조 구급활동인데 고의로 방해했대, 고의로 방해. 더 나쁘죠? 그래서 이것도 5년 5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니까, 이 나쁘네요. 소방대원인데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했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게 있죠? 이런 것들을 방해했다라고 하면, 어디 있습니까? 5년 5천이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 마찬가지. 이거는 뭐죠? 소방 용수시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방해했대요. 용수시설 방해도 5년 5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자, 31번은 보니까, 자, 물의 사용이란 말도 나오고, 개폐장치라는 말 나오죠? 개백이 되는 거예요. 개백.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되겠습니다. 자, 32번은요, 이런 거죠.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보면, 이번에 가스, 전기,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해서 공급을 차단한다 그랬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밸브를 잠그는 거라 그랬습니다. 밸브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랬습니까? 밸브는 약간 개폐장치 같은 느낌이라 그랬죠? 개폐장치니까 이것도 역시 100벌금. 같이 묶어서 외우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밸브 차단한다, 개폐장치를 잠그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자, 쭉 보니까, 여긴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요. 한참 읽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어려운데요? 그럼 종업원이라고 생각해요.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어요.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해서, 만약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 그러니까 종업원은 당연히 벌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사장님, 여기서 이제 사장님입니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사장님한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라 그랬죠. 위반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면 벌금형이 아닌 거 골라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얘는.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 구하는 거를 과태료를 처하는 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을 처하게 되면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업원이 위반을 했다. 사장님도 같이 혼납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화재 예방 조치라는 말 나오죠. 이거 제일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요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이 되고요. 소방활동구역 출입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종업원이 여기 가가지고 구경 좀 했다고 사장님도 같이 혼내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뭐가 되나요? 답이 되는 것이고요. 소방 자동차 출동을 방해했다. 이것도 5년 5천. 이거는 당연히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피난명령 위반 피백이죠. 피백. 자, 피백.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에 해당되는 거 3개. 과태료 2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었어요. 자, 34번은요, 또 나오죠. 연막소독은 기름값이다. 어디 갔나요? 기름값 여기 있네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5번은요, 나왔네요.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거. 보일러, 난로,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가연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짓으로 알린 사람, 거짓말, 우리 농담처럼 만우절이죠, 만우절. 만우절날 장난 전화 잘못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뭔가요? 소방대라는 말 나오죠? 소방대.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뭐죠? 볼 것도 없이 5년 5천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를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200만 원의 과태료. 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모두 총 복습해 보겠습니다. 피난명령 위반했네요. 피백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100 벌금입니다. 벌금. 자, 얘는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 불이 번질 우려가 있어요. 그런 토지의 강제 처분이죠. 이거 딱 하나입니다. 3년 3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유일하게 있는 3년 3천이에요. 자, 생활안전활동 방해. 이거 멧돼지 기억나시죠? 멧돼지 100벌금. 100벌금.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했습니다. 이거 200만원짜리 구경이네요. 자, 요거 200만원짜리 구경 쓸 뻔했네요. 자,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가 되는 것입니다. 200만원짜리 구경. 자, 연막소득은 아까 기름값 기억나시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소화기구 설치명령 위반.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뭐랑 같이 온다 그랬죠? 비밀 누설도 같이 온다 그랬죠? 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거 이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사유는 총 몇 개인가요? 리을, 비읍 2개가 되는 것이네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짚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딱 체크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습해 볼게요.